안기부, 탄생과 몰락,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림자, 혼돈과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 안기부로 기억되는 이 조직은 때로는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 때로는 국민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961년 탄생부터 1999년 몰락까지 무려 38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 거대한 정보기관의 모든 것을 오늘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혼돈 속에서 싹튼 권력의 욕망. 10년대는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흔 속에서 간신히 일어서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고 국내 정치 또한 좌우 이념 대립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빌미로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육군 특무대 같은 기관들이 정보 및 사찰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체계적인 정보기관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타오르던 이 시기에도 전국은 불안정했고 이 틈을 노린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였습니다. 이들은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재건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 장악을 시도합니다. 중앙정보부의 탄생.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1961년 6월 10일 군사정변의 성공과 그 권력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 중앙정보부가 탄생합니다. 초대 부장은 박정희의 조카 사위이자 핵심 측근인 김종필이 맡았습니다. 중앙정보부 설치법 제1조는 그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정보를 수집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보안 업무와 수사 및 대공 업무를 수행함으로 명시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정보기관의 역할 같지만 그 내막은 달랐습니다. 김종필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실제로 중정은 양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국내외 정보 수집은 물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방지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권한은 사실상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군대까지 그 어떤 기관도 중정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신체제 하에서 중앙정보부의 권력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통제당했고 중정은 그 통제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동백림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조작 의혹 사건들이 터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3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망명 중이던 야당 지도자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서울로 강제 연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정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국민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되었고 사람들은 중정 직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사렸습니다. 안기부로의 전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사망하면서 길고 길었던 유신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신군부는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중앙정보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기부는 전두환 정권의 강력한 통치도구로 활용되며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독재 타도와 민주 쟁취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물론 학생 운동가들과 재야 인사들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과 탄압이 자행되며 안기부는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안기부와 경찰의 연계하에 자행된 인권 유린의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 조사 중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탁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다는 비상식적인 경찰의 발표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결국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한민국은 마침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민주화의 물꼬를 틉니다. 민주화의 파고는 안기부의 위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를 거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 개혁은 본격화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축소하고 안기부의 예산과 인력이 감축되고 국내 정치 사찰 기능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조직의 관행과 정치적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의 운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기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결국 안기부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그 이름을 바꾸고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정원 역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정치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수많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름은 바뀌고 시대는 변했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기부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단면이자 권력남용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공포와 감시를 통해 유지되던 시대는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